네, 스페셜 1 시간에서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략과 섹터별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함께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은 하락하고 있고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보합권 정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관망색 및 쉬어주면 좋다. 나이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나 하락 쪽이 약간은 나이스하다 또 긍정적인 점을 봐주시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먼저 해석해 주시죠. 네,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좀 하락한 채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일단 하루 정도 넘어갔는데 기 맞추기가 좀 진행됐다고 봐야 되겠죠. 좀 쉬었어요. 쉬었는데 쉬는 모양새가 그렇게 좀 유쾌한 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잭슨홀 이제 관망세 이게 이제 원론적인 분석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면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은 과대낙폭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 증시가 나스닥 대비 좀 서운하게 올랐죠. 특히 이제 반도체 파트들 이런 쪽들이 절반밖에 못 올랐고 그나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전유물인 밸류업이나 증권, 손보 이런 쪽만 좀 반등이 나왔으니 지수가 딱 그 과대낙폭 절반도 좀 못 미쳤죠. 양대 지수. 한 5분의 2 정도? 이 정도만 오른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이따 보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옆으로 기관 행보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야간 선물은 양봉인데 조금 더 마디과 어림수 이 정도까지는 선물 기준으로는 좀 오를 수 있습니다. 2만 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매수 동력은 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잭슨홀 때 이제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더 가겠죠. 근데 그건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시장에 투심이 이제 기대하는 게 50pp 이 정도 그리고 좀 비둘기파적인 내용과 코멘트 방향성 제시 정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게 무섭죠.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했을 때 비둘기적이고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이제 기대치만큼 별론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정 명분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는 위로 뻗을 것 같은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력은 있지만 시황적인 내용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고 우선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변곡 돌파를 했고 어제 키 맞추기 지금 야간 선물이 아마 오늘 5일선까지 찍고 미국 본장 때 윗꼬리가 달리면 최악으로 좀 흘러갈 것 같고요. 최악으로 흘러가서 차라리 그냥 하루 이틀 세게 차트 모습 좀 한번 더 주시죠. 세게 하방으로 그냥 좀 내리쳐주면 19,000 선종까지 때려주면 아주 좋습니다. 급락으로. 예.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전에 좀 빠지다가도 올라올 건데 이게 내일 예상해보는 모습은 아니고 이제 잭슨홀이 끝나고 나서 예상해보는 모습인데 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이제 안 빼고 잭슨홀 때 우호적인 내용이 나와서 바로 끌어올리는 경우 요게 이제 2만 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지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지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황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라 하면 지금 결국은 물가가 계속 내려와야지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를 뜻하냐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가는 잡았지만 그다음 왜 물가가 높았겠어요, 여러분?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진 측면보다도 소비가 계속 진작됐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가가 내려왔는데도 소비가 진작이 안 돼. 물론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지만 그러면 경기가 이제 얼어붙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적인 해석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침체가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우구심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빅스 지수 오랜만에 좀 보시죠. 빅스 지수인데 지난번에 8월 5일 날 급락 갈 때 정말 37.1까지 위로 솟구쳐 올랐는데 지금 시세가 분출됐던 초입으로 다시 회귀해 버렸죠. 주식이 이제 회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자리고
단기 반등으로 조금 리바운드 정도는 빅스유스가 오를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나스닥은 내린다는 뜻이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음선봉 뒤에 양봉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오르게 되면 103불까지는 좀 무리고요. 한 102.89불 이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은 좀 열어두시라 정리를 해드리고, 업종 차트로 좀 가보시죠. 오늘 양대 지수 모습이 좀 엇갈리는데, 일단 뭐 기관 행보까지는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종 빨리 주는 것보다 옆으로 가주면 저희야 좋죠, 계단식이. 근데 갈 때 이제 못 가면 흘러내린단 말이죠. 여기 이제 하락 지지 포인트, 일단은 2600선, 최저치는 2500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갭 부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갭에 관해서 계속 강조를 좀 드려요. 요런 국면이 진행됐을 때 결국은 내려온 쪽은 어디냐?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가 어쨌든 됐건 이따 보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지금 가는 쪽이거든요. 뭐 이슈가 뭐 LG엔솔 배터리 이제 소프트웨어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미국도 주가를 밀어뜨리면 결국은 엔비디아다. 이런 해석이 떨어지고 커플링 관계로 반대체가 국내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쪽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다. 요렇게 가는 쪽인데, 오늘 2차 전지 쪽들은 워낙 바닥에 있던 종목이니까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쪽들은 약보합권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오늘 코스닥이 좀 안 좋죠,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쪽이 안 좋은 쪽 이유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괜찮지만 결국은 HLB가 오늘 급락하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 쪽 같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종목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 FDA 승인 뭐 기대감 모멘텀으로 좀 갔던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쪽이고,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내 금리 인하 이번 주에 결정 나죠. 동결할 것 같은데 국내 금리 인하 이꼴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좀 붙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시황적으로는. 단지 지금의 자리 포인트는요, 확실히 코스피와 동일하게 과열은 아닙니다. 과열은 아닌데 위로 뽑아 올릴 만한 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고 시그널은 코스닥에서도 계속 가져야 된다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들 함께 들어봤고요. 다각도로 조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섹터별 전략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오늘 섹터 세 가지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 순서만 보더라도 오늘의 시장 분위기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주도주 그리고 테마 대결 구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주도주와 테마 어떤 쪽을 또 선택해야 될지,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이슈도 있었는데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은 뭐 시소 게임이다 이 평이 가장 적당하죠. 네. 오늘 거래대금 1위가 뭐 늘 이제 거의 고정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오늘은 유한양행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글쎄요, 저는 뭐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최대어까지 보지도 않아요. 작년에 이제 HLB가 2023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면서 ADC 쪽에서는 이제 리가캠, 알테우젠, 스몰캡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드렸고, 넘어오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바,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유한양행 쪽인데, 유한양행 쪽은 공략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오늘 차트 모습 보시죠. 시사하는 바가 좀 크고, 내용은 뭐, 딥하게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FDA 신약 통과가 됐기 때문에 2호지 않습니까? 이제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정 이어서 2호인데, 과연 지배구조를, 타그리소를 넘어가서 1세대, 2세대가 있거든요. 지금 경쟁 구도 약물들이. 과연 매출액이 증가될까? RMPV 계산한 부분들을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이제, 자기 주관대로 하거든요. 좀 우호적으로 주는 편이죠. 연구원들은 하고 사측에선 제시를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 소멸을 좀 인식을 하고요. 단지 기술적으로는 아직 좀 남아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음봉이고, 오늘 제가, 점상 나가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가격 전략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은 좀 어려워서, 일단 오늘 장중에,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93,800원이거든요. 여기 부러지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종가 기준으로 항상 주식은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96,000원. 요렇게 양봉 마감되면 그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과열은 아닙니다. 유한양행이 그 과열 시그널은 별로 없어요. 문제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부분이고 시가 기준으로 좀 많이 밀렸다는 게 그렇게 좀 좋아 보이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103,000원에서 시가가 시작해서 지금 94,700원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지지력은 5일선을 받았거든요. 유한양행이 지금 더 뻗으려면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재료는 소멸됐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은 체크 포인트고 여기서 이제 수급과 매개가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일단 아까 종가 마감이 96,000원이 되고 내일 뽑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5일선과 뭐 21선, 뭐 DEMA 정도가 딱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 무조건 오늘 음봉 마감은 무조건 될 것 같고 캔들 모습으로는 내일 양봉이 떠줘야 되거든요. 지금 어찌됐건 수급 상황을 지금 여기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좀 어려운 종목이 ABA 바이오하고 유한양행이 지금 어려워요. 네. 아마 지금 장중 대응이 굉장히 지금 많이들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유한양행의 5분봉 그리고 이건 30분봉 모습을 보고 계신데 유한양행이 일단 오늘 아침에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갭을 다 메꿨어요. 네.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 갭 부분이 저항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98,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가격 라인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방송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보시죠. 요게 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22선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한데 아직 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삼바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되면 안 됩니다. 네. 양봉 마감이 돼야 되고 21선에서 좀 밀리면 좀 피곤해집니다. 한 87만 원까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염두를 꼭 해두시고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밀릴 겁니다. 오늘 음봉 마감이 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펀더멘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실적 너무 좋고 CDMO, CMO, 위탁 생산, 연구 개발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휴미라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에 관해서 임상 4상까지 지금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쁜 쪽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좀 외부적으로 소송권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3바는 21선 지지력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3바 유한양행 아직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도 좀 보실까요? 뭐 아직 출발은 안 했지만 네. 조금 20만 원에서 약간 군불 좀 떼고 있어요. 20만 원 뭐 또 19만 7천 원 군불 좀 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이 조금 더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도주들이죠. 뭐 적응증까지 가면 한올 조금 더 이제 가면 뭐 HLB도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기술적 접근 포인트는 뭐 엠폭스, 코로나 진단 키트, 치료제, 뭐 엑세스바이오 이게 그나마 좀 괜찮았던 쪽이거든요. 스몰캡 종목 중에서 엑세스바이오가 좀 실적이 있었던 쪽인데 어찌됐든 변곡 좀 돌파하고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측면인데 오늘은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네.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리바운드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난이도가 이것도 너무 올라가서 트레이더 분들은 뭐 가능하시겠죠. 워낙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수젠텍 모습인데 지금 그 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감소했나요?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력이 있는 쪽들이 전면에 나서고 거기 쪽으로 거래대금과 수급이 가다 보니까 이쪽이 쉬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물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슈화가 되면 또 뽑아 올릴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테마가 형성되어 있던 쪽들은 기술적 대응을 좀 하시고요. 주도주 쪽들은 눌러주면 매수 관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제약바이오 섹터, 진단키트, 코로나 이쪽으로 해서 이 테마적인 성격을 가진 쪽이 있고 주도주 쪽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테마 쪽은 기술적인 접근만 그리고 주도주 쪽을 조금 더 보시면서 좀 긴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여기도 분위기 좋은데요.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가격 경쟁력 메리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지금 삼성 SDI 7%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현재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셀업체들 오늘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2차 전지 그럼 저가 반등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전략 알려주세요. 보유해야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가니까 비중이 25%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책임 리딩 하겠다. 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 29만 4천 원의 하방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오늘 이제 양봉 전환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보자.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32만 원, 33만 원 종가 마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62동 평균선 35만 원 정도까지 일단 갖다 놓을 거예요. 주가라는 것이 이제 뭐 이평선들을 거래량 동반하고 거래대금 동반해가지고 한 번에 떨어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죠. 네. 뭐 빨리 가면 또 눌림목이 가는 거니까. 이런 모양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단계적으로 조금 헤쳐나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사실은 리바운드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렇게 막 그 거래량이 뛰어난 쪽이다, 이슈가 있는 쪽이다, 그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좀 멀었고요. 뭐 좀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LG엔솔도 좀 보시죠. 괜찮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LG엔솔이 조금 더 먼저 틀었고 62동 평균선 두들겨 맞고 눌림목 다음에 이겨내서 오늘 반등 나가는 건데, LG엔솔이 좀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요새 하도 화제가 나니까 소프트웨어 확대 도입하겠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거든요. 주주를 위한 기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희가 뭐 배당 달라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뭐 적자인데 배당 줄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전방 산업이 좀 안 좋거나 캐짐이 있거나 이러면 적어도 어떤 그 노력의 일환, 뉴스플로우 붙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결국은 주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 기사라도. 오늘 이런 LG엔솔이 좀 앞에 나서면서 다른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 지수가 밀리면 반도체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오늘 순번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 쪽이고. 기술적 지금 하방 지지를 LG엔솔 모습 보고 계신데 만들어가는 쪽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다졌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포지션 매매를 하는 쪽이니까 계속 제가 이제 말씀 보고를 올리는데, 이런 자리면 그냥 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네. 저희야 이제 투자를 해가고 매집을 해가는 쪽이니까 SDI도 비슷하죠. 사가는 쪽이지만 이제 주봉 캔들 3개거든요. 이 주봉 캔들 3개 모양새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주 나이스한 모습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더 오를 겁니다, 분명히. 그 폭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양봉 마감되면 아마 35만 원, SDI예요 지금. 35만 원 돌파하면 아마 조금 더 오를 거예요. 한 38만 원 정도 이평선 기준까지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양봉 마감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쪽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바닥권 인식이라는 확증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투심이 이제 슬슬 뭔가 움직여요. 투심이 야 가격이 너무 싼데, 특히 이제 삼성 SDI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29만 4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코로나 때 가격이에요. 그 전 가격입니다. 그때 삼성 SDI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무리 쪼그라들었지만 비교 불가합니다. 네. 크기라든지 매출액이라는 것은 규모의 성장을 뜻하는 거고, 영업이익과 이제 뭐 당기순이익, 주당 EPS 같은 경우는 정말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EBIT이나 EBITDA를 다 계산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찌 됐던 간에 확실히 크기와 어떤 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투심 쪽에서 자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코멘트 더 들으면 접근 방식입니다. 요렇게 2차 전지를 저처럼 또 저희처럼 매집해 가고 자신감을 갖고 끌고 가야지. 이거를 이제 단기 반등세를 어떻게 좀 이용해 가지고 김민 전문가가 이제 가격 라인 지지대를 설정해 줬다, 요걸 보고 단타를 쳐볼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좀 매집 전략, 한 번 더 밀려도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단지 주도력 부분이 예전에는 뭐 수직계열화, 양극재, 셀 이렇게 형성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기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실적을 이렇게 입혀봤을 때 실적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비업체들 중에서도 실적 차이가 나고 셀업체 중에서도 적자 기업, 뭐 CMP 이거 세액공제 빼고 나면 마이너스 기업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선별화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V자 반등으로 완벽하게 돌파해가지고 불이 붙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삼성 SDI는 완벽하게 45만 원에 안착해야 됩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지금 낸 1년치 목표가를 보게 되면 평균 50만 원이거든요. 올해 뚫기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좀 바라보가면서 투자 전략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고를 때는 신중하게 실적 중심으로 탄탄한 기업 그리고 투심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전략을 좀 뚝심 있게 있으신 갖고 끌고 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 섹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 평 주실까요? 아직은 설익은 감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이 테마에 대한 설명도 알려주시죠.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하 시장 한번 안 오겠습니까, 전문가님? 건설주 한번 모아 가겠습니다.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접근 전략이고 좋은데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금리 인하 국면이 계속 변동을 주잖아요. 좀 밀리기도 하고 50bp 이야기 나왔다, 25bp 나왔다 이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마진 스퀴즈 이런 거 걸리면서 시끌벅적하고 분양가도 안 되고, 그죠? 분양가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결국은 오늘 이제 건설주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로 끌어올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원하게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이거는 지금 GS건설 모습인데 회사가 그나마 괜찮죠. 건설을 제가 예전에 들들들 팠는데 이거는 이번 달 내내 연기금하고 외인이 샀어요. 그러면 그냥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전유물로 놔둬버리십시오. 네. 들어가면 이게 물량바지 될 공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 관점이 좀 필요하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건설들도 수혜를 볼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내관이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잘하려면 미국 금리 통화 정책 사이클을 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반등은 가능하지만 오늘 좀 살펴보니까 원재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진율, 원가 계산 이런 게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여기도 진행되고 나서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 경기를 분명히 살리고 갈 겁니다. 중국처럼. 그때 접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건설에 장기 투자는 하는 쪽이 아니고 사이클을 보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지양하고,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그냥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많이 왔구나. 그래, 너희들 많이 가져가라. 요렇게 놔둬버리시고 다른 쪽에 집중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와요. 약간 미국 정치권이 좀 제3의 후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끄럽던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도 보긴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지만 휴전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하고 나서 재건 관련된 주들 모멘텀으로 봐도 늦지 않는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쪽 섹터는 현재 따라가는 것보다는 금리 이후에 좀 사이클을 보고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다른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좀 보시고 다른 쪽에서 좀 더 투자 전략 포인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섹터별 전략 들어봤는데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하나 준비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준비했습니다. 아,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네요. 어떤 포인트에서 보셨을지 궁금한데 가격 전략까지 같이 알려주시죠. 네, 포인트는 요즘 좀 보수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캔들이 됐던 지지 저항 이론이 됐건 완성도가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쪽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술적 손절 대응을 해라. 이렇게 좀 정리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가 일어서 지수가 좀 떨어져서 조정 가면 손절매 딱 깔끔하게 하는 거고요. 이 종목이 매집해 갈 만한 그런 지금 위치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손절매 입각해서 접근하겠습니다.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25,500원 제시하고요. 손절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18,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철저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5,500원, 손절가는 18,400원, 손절가 대응까지 꼭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